아이고. 김유겸 낳고, 신지은 지은은 원래 저 아니지. 이용현 고 임현준 알았고, 다 났네. 김재민, 김규림, 네. 윤지우, 네. 김영서, 그 남은걸, 최서현 나왔고, 설정아 고, 유민이 맞고, 수빈 어차피 예 그렇죠. 지금 설정아 유민이 들어온 거죠? 네. 그 개교 기념일은 놀아야 된다는 전통을 깰 수 없다 이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 어쨌거나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그 전에 얘기했나?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 언제 얘기했지? 내가 개교기념일 수업 있다고. 추석 전에 얘기했나? 추석 동안에 이제 놀다 보니까 까먹을 수도 있나? 하여튼 어쨌거나 예 오늘 뭐 좀 조촐하게 학생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있는 사람끼리 수업합시다. 네, 그 지난주에는 그 스마트 센서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미케너 센스 채널에 의한 어떤 센싱 신호가 이제 뉴런 에서하고 이제 쭉 들어가죠. 그래서 애퍼런트 뉴런, 그러니까 구심 뉴런이죠. 원심, 구심이 들어온 거지. 구심성 뉴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척수를 타고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서 결국 이제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라는 데까지 가는데 이 대뇌 피지에까지 가게 돼요. 중간에 이제 요 기착점이 사실은 요 탈라무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 그 대뇌 피질이죠. 피질의 요 이 센소리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라는 부분이 어디 있는 거냐면, 이 그림이 약간 좀 아주 잘 그려져있진 않은데, 이 서커스하고 자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뇌가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이게 주름이 잡혀져 있어. 주름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특히 이 사람의 경우는 이게 굉장히 뚜렷한 편이에요. 주름들이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디벨롭먼트에서 거의 이제 비슷해요. 아주 로케이션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주름이 접혀져 있는 형태가 크게 보면 비슷해요. 왜냐면 걔가 그 같은 이제 디벨롭먼트 스테이지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얘가 주름이 접히는 것도 이렇게 비슷하게 접힌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접히면은 접혀서 이렇게 그걸 고랑이가루랑 이랑이랑 자꾸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는 골짜기가 생기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 있는데, 이 들어간 부분이 서커스라고 하고 튀어나온 부분 이제 자이러스라고 하는데,
그 소마토센소리 코르텍스는 그 센트럴 서커스 가운데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가운데 이렇게 큰 주름이 있어요. 그 주름의 요 뒤쪽 포스센트럴 자이러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그 반대편에는 모토 코르텍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명령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프리센트럴 자이러스,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라는 그런 그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름이 뭐지? 이영현. 네. 이따가 까먹지 말고 출석 체크해놓게 출석 불렀거든. 네. 아무튼 그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툭 튀어나온 부분이니까 스트링이죠, 그게 길게 나와 있는 그 부분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결국 이제 터치 감각이기 때문에 스킨하고 스킨 구조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레이어별 어떤 센서가 있고 걔네들 레졸루션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다음번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앞에서는 이제 그 소프트 센서리 시스템 중에서 요 그 터치, 텍타일 그 센세이션을 주는 그런 거를 봤다면 뭐 사실 그거는 텍타일 센세이션일 수도 있고 뭐 페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였죠? 뭐 그 템퍼레처 센싱 그러니까 뜨거운 거, 차갑고 그런 건 다 똑같은 경로예요. 근데 스마트 시스템 중에서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다른 그 센세이션이 있는데 이거 뭐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프로프라이오셉션이라는 센세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위치, 어떤 스테이터스를 리포트하는 내가 뭘 움직일 때 내 몸에 어떤 스테이터스를 리포트를 하는 내가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스켈레탈 머슬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뼈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진 않죠. 뼈에 달려있는 근육을 컨트롤해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 근육을 컨트롤을 하면은 뭐 얘가 당기기도 하고 릴리스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포즈에 있는지 내 그 근육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 외에 다른 센서는 없으니까. 내가 보기 전에 뭐 비주얼 센세이션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약간 하이 레벨 컨셉트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기 쉬운 그런 센세이션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게 어디 닿았다, 뜨겁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얘는 상당히 이제 컴플렉스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뇌에서 해석을 해서 이 위치가 어떻게 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런 센세이션이 있다는 거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뚜렷하게 인식이 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보고 있는 피드백은 굉장히 인식이 잘 되죠. 근데 이런 거는 잘 인식이 안 돼. 근데 이게 이런 내 움직임에 대한 리포팅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로파이셉션이
그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센세이션이 이제 펑션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못하는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장애를 느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게 못하는 게 있어. 자기 혼자 옷을 입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입을 때 내가 뭐 이게 안 들어가면 이렇게 팔 뻗치고 이런 것들을 쉽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팔이 어딘지 잘 몰라요, 사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팔이 지금 어디 있지? 뭐, 우리는 되게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컨셉트가 조금, 부족해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단축 채우는 거.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런 거 잘 못하고, 그리고 그냥 걷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계단 같은 게 있고, 약간 단차가 있을 때, 뭐 이런 데를 움직이는, 걸을 때, 뭐,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 눈 감고도 다 하잖아요. 눈 감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봐서 피드백을 받기 전에는 컨트롤 잘 못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어떤 피드백으로서 비주얼 피드백 말고 이런 프로프라이셉션이라는 어떤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prior라는 거 약간 이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약간 뭔가 인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하이 레벨 perception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여기서 보면 self receptor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런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perception이 결국 이제 센서리 뉴런들이 이 머슬에서 나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엑소노 알파 모터 뉴런, 얘는 모터 뉴런이죠. 머슬을 수축시키는 그런 뉴런이고, 구조를 보면 이제 extrafusal muscle fiber 안에 이제 intrafusal muscle fiber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근막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intrafusal muscle fiber를 수축을 시키는 감각 모터 뉴런이 있고, 이 extrafusal muscle fiber를 수축시키는 알파 모터 뉴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센서리 뉴런이 있어요. 이 센서리 뉴런이 결국 이제 프로프라이셉션을 주는 거고, 얘를 이제 프로프라이셉터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구조가 있냐면 capture, surrounding the spindle. 그러니까 여기 얘는 막으로 되어 있는 구조고, 그리고 얘는 여기 보면 그룹 1A afferent, 구심선들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룹 2, 하나는 그룹 1A. 두 개가 있어요. 요 하나는 요 중심부, interfuser muscle fiber의 중심부에 있어가지고 얘네들의 상태를 리포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룹 2는 요 하나의 interfuser muscle fiber의 말단에서 얘네들을 지금 이제 얘네들의 상태를 이제 리포트를 하는 거고요. 이런 구조가 있고, 이 머슬 스핀들에 있는 이 머슬 스핀들이라는 건 지금 요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머슬 스핀들에 있는 요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골지 텐덤
텐던 오르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extrafusal muscle fiber 보면 이제 요 머슬의 끝이죠. 끝에 보면은 요런 캡슐이 있고 요 안에 보면은 콜라겐 피블이라고 이렇게 이런 구조, 콜라겐 구조들이 있어요. 여기에 안에 보면은 엑소나 1B afferent 뉴런이 이렇게 있어요. 엑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요 커넥트에 있는 요 부분을 이제 센싱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되면 당겨지면은 이게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콜라겐 파이브러니까 이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익스텐스가 되면은 얘가 이제 텐션이 줄고 그런 요 스탠드로그램 요 부분에서 이제 그 상태를 리포트를 하는 이런 구조, 두 가지의 구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요 텐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요 텐던은 뭐 힘줄 보통 하죠.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메인 패스웨이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척수, 미드브레인부터 시작해서 미드펀스, 로스널 메둘라 이건 지금 여기 잘라놓아요. 이렇게 이 부분을 그 대뇌에 있는 데를 나와서 그 다음에 그 대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브레인스템이라는 게 쭉 있는 이 부분을 계속 잘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를 통과해서 가게 됩니다. 뭐 코어널 모듈라 여기까지가 지금 요 척수 쪽으로 나오기 바로 전이고 지금 여기 보면은 cervical spinal cord 여기 뭐라 그래 네, 그래서 목 있는 요 근처 요 부분이죠. 여기를 지나가면은 이제 mechanosensory receptor from upper body, 그러니까 이 팔이나 아니면은 이 토르소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mechanosensory receptor가 들어오는 패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척수를 쭉 내려가면은 이제 lumbar spinal cord, 이 허리 있는 요 부분에 보통 여기서 나오는 게 mechanosensory receptor from lower body, 다리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런 신경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에도 이제 얘기했듯이 대뇌의 중심부 보면은 이제 탈라무스 있는 부분, 심부에서 그 콜티컬 뉴런하고, 콜티컬 뉴런 아니죠. 콜텍스로 연결되는 이제 릴레이 뉴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콜텍스로 가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도 뭐 알게 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가운데에 보면 이렇게 주름이 깊게 펴진 데가 있잖아요. 요 안쪽에서 오는 애들은 지금 어디로 가냐면 패스를 쭉 보면은 제일 밑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몸의 아래쪽, 로어바디 쪽으로 가고, 이 위쪽에 있는 애는 주로 지금 여기 보면은 어퍼바디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오더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어퍼바디, 로어바디 이래 보면은 이제 어퍼바디는 요 cervical spinal cord, 얘는 어퍼바디 쪽이고, 그러니까 요 cervical, cervix 쪽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로어 바디 쪽에는 이 럼바 스파이널 코드 이하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밑에 쪽으로. 네.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서 센서리 뉴런이 지금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척추로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뭐 클락스 뉴클리어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도설 스파이널 세레브럴 트랙, 세레벨러 트랙 해가지고, 뭐 세레벨러 손해 쪽으로 가는 애가 있고, 왜냐면 손해도 사실은 우리가 대뇌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손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운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패스도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대뇌 쪽으로 가는 패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패스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요거는 네. 여기 보면 somatosensory position of thalamus and their cortical target in the postcentral gyrus. 이 postcentral gyrus가 somatosensory cortex라고 얘기했죠. 여기가 이제 central sulcus면은 central sulcus의 뒤쪽 post니까 central의 뒤쪽에 있는 gyrus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이 이제 somatosensory cortex라고 하고 sensory strip이죠. 오케이. 여기 보면 이제 posterior parietal cortex가 있고 상대적인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somatosensory cortex 지금 여기를 옆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보면은 얘가 central sulcus 여기가 요 주름이죠. 요 주름 여기 이렇게 있는 가운데 있는 큰 주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뇌를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주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길게 나 있는 주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걸 이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가 좀 그냥 해보자. 여기 보면은 요게 센트럴 서커스잖아요. 센트럴 서커스 이렇게 저기 있는데 얘하고 요쪽에도 서커스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가장 큰 두 개의 서커스예요. 여기까지가 요게 이제 모터 스트립이죠. 요 부분이. 그러니까 처음 자이러스 쪽이 이제 소마토센서리 콜텍스. 특히 이제 요 경우 이제 프라이머리 소마토센서리 콜텍스라고 얘기를 하고, 세컨더리는 이제 요 바깥쪽에 있는 조그만 부분, 요 부분을 세컨더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그냥 소마토센서리 콜텍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요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센트럴 서커스가 이쪽이고, 여기가 소마토센서리 콜텍스가 이렇게 있죠. 요거 3A, 3B, 1, 2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얘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콜텍스 쪽이고, 그 다음에 다 지워볼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이건 지금 바깥쪽이 아니라 중심부인, 뇌의 중심부 정도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살라무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심내. 그 안에 이제 요 살라무스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지금 VP 컴플렉스라고 되어 있고, 이건 ventral posterior lateral nucleus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ventral posterior medial nucleus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지금 얘가 이렇게 신경들이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라무스에 있는 뉴런들이 이 콜텍스의 탈라모 코티칼 릴레이를 통해 가지고 신호를 전달하게 되죠. 하여튼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아까 그 1, 2, 3, A, 3, B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요게 그 primary somatic sensory cortex고 빨간 부분은 이제 그 secondary somatic sensory cortex하고 이렇게 구조를 나누면 이렇게 됐는데 이 콜텍스는 이제 요 6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는데 레이어드 구조예요. 맨 바깥쪽부터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 3번 레이어, 4번 레이어, 5번 레이어, 6번 레이어 6개 이렇게 모든 이제 포유동물 그렇게 돼 있는데 얘가 뭐 레이어라는 게 뭐 이렇게 티슈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셀이 그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미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뉴런을 이렇게 스테이닝을 해보면은 뉴런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게 특정한 이제 서비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거라는데 그 경우에 지금 요게 지금 요 짙은 초록색 요 부분 요게 결국은 이제 이 두께잖아요.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러면은 콜텍스 부분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포를 뜨듯이 이렇게 자른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지금 그 6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vertical structure.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레터럴하게는 이제 여기 area 1, area 2, area 3A and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요 머리 꼭대기 안쪽으로 해가지고부터 쭉 이렇게 매핑이 돼 있어요. 리니어 매핑이 돼 있어요. 끝까지. 어디부터 시작해서 뭐 발끝 뭐 이런 거 그리고 풋, 레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보면은 얘가 거꾸로 돼 있죠. 맨 위쪽이 맨 아래쪽이고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쪽 끝이 주로 이제 머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제일 끝은 뭐 throat인데 뭐 tongue, throat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게 보면 뭐 정확하게 이 위치하고 이렇게 매핑이 돼 있다기보다는 roughly 이렇게 매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이제 여기 trunk, 뭐 neck, head, shoulder, 뭐 leg, foot, toe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여기 shoulder, arm, elbow, forearm, 뭐 hand, 뭐 digit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eyes, nose,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얘의 그림은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이 그림은 이 콜텍스, 센서리 콜텍스의 영역에 비례해서 이 몸의 부분들을 확장을 시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foot 에어리어가 굉장히 작아요. 반대로 핸드는 에어리어가 굉장히 커. 그러니까 핸드는 크기가 이만큼 커진 거고 풋은 뭐 좁아진 거예요. 얼굴에서 봐도 이런 뭐 다른 뭐 머리 이런 데는 적고 뭐 센시티비티 높은 데가 이렇게 입술 이런 데가 훨씬 더 센시티비티 높죠. 실제로 센싱을 잘 하는 부분이 이렇게 더 커진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핑이 이렇게 있다는 거고, 네, 결국 이제 이게 여기서 나오는 뉴런들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입력과 입력을 받게 되느냐,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connection within the somatosensory cortex establish functional hierarchies. 이거는 요 아까 옆으로 레터럴하게 보면은 이 1, 2, 3A, 3B라고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 부분을. 얘를 왜 나눴냐면 얘는 이제 이런 functional connection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ventral posterior complex thalamus부터 이 신호가 온다고 그랬죠. 왔을 때 얘는 A, 3B, 1A, 2,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가게 돼요. 가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3A하고 3B하고 1은 secondary somatosensory cortex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secondary somatosensory cortex는 또 이제, 아미그달라나 아니면은 히포캠퍼스 쪽으로 가게 돼요. 워킹 메모리나 이런 쪽 관련된 쪽에 이제 인풋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이죠. 이제 제일 바깥쪽 여기죠. 초록색 요 바깥쪽 부분. 요 부분은 이제 parietal area 쪽으로 가고 이 parietal이라는 거는 지금 요쪽이죠. 요쪽에 있는 요 부분. 그 부분으로 요게 parietal cortex 이쪽으로 가게 되고 신호가 그러면 거기에서 얘는 모터 프리모터 콜텍스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 커넥션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요 소마토센서리 콜텍스 사이에 연결성을 봤더니 얘네들은 3A는 다른 데하고 이제 인터랙션이 별로 없고 요 2하고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애만 연결성, 그러니까 커넥션이 있어요. 3B 같은 경우에는 3A하고만 관계가 없고 다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 1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웃풋을 주는 데는 여기 세컨드리 소마토센서리 콜텍스밖에 없어요. 그 인풋은 탈라무스밖에 없고, 탈라무스 바로 앞에 있는 3B하고. 하여튼 이런 식의 소마토센서리 콜텍스 사이에 어떤 서킷이 되어 있고, 이거에 의해서 기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모터 피드백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핑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여기 보면 neurons in the primary somatosensory cortex from functionally distinct columns. 자, 여기 보면은 얘는 사람의 뇌가 아니에요. 얘는 아마 멍키, 아울 멍키라는 원숭이의 뇌예요. 얘를 보면은 이제 센트럴 서커스 비슷한 구조가 센트럴 서커스는 아니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터 스트립이 이렇게 있고, 센서리 스트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름이 약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람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요. 위치만 조금 비슷하지 주름 구조가 프로나운스하지 않죠. 얘는 어쨌거나 얘도 사실은 이 몽키를 대상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사람하고 유사한,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유사한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애들은 예를 들면 다른 것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손. 그러니까 핸드 모션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하려면 핸드가 없는 애를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쥐를 가지고 손가락 움직임을 연구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손가락 안 쓰니까. 물론 이제 앞다리 이런 거 쓴다 그러지만 개가 쓰는 방식하고 사람이 쓰는 방식하고는 많이 다르죠. 근데 원숭이는 사람이 쓰는 방식하고 매우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그런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깎아먹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의 커넥션을 연구를 하면 사람의 커넥션도 이제 거기와 비슷할 것이다.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구조적으로 틀린 점들이 있으니까 그냥 뭐 상당한 유사점을 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원숭이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을 연구를 봤더니 얘네들은 지금 이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가 지금 뭐 위치상으로는 사람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실제로 뭐 서커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뭐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그 특집을 쭉 보면서 이게 매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얘는 레그, 여기는 뭐 풋, 디짓 5, 4, 3, 2, 1 해가지고 발가락이죠. 발가락 이렇게 있고 트렁크, 암, 핸드, 디짓 5, 4, 3, 2, 1 디짓 손가락 5개가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얼굴 쪽이 쭉 아래쪽으로 있죠. 이런 매핑을 이제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센서리 자극을 한 다음에 이 뉴런이 그 파이어링 하는 걸 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손가락에 매핑이 되어 있는 애들을 지금 이렇게 띄워놨어요. 근데 지금 얘가 보면 0.5mm밖에 안 돼요. 여기가 0.5mm니까 이게 전체가 한 여기에서 여기가 1m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영역인데 이쪽은 이제 proximal, 가까운 쪽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middle, dista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가까운 쪽이고 이쪽이 distal 쪽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핑을 쭉 해봤더니 이렇게 매핑이 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뭐 얘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애고 여기 보면은 이제 C에 보면 distribution of slow developing and rapid adapting receptive field used to derive the plot in B. 요 부분에 특정 부분을 놓고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 rapid adapting 하는 receptive field, slowly adapting receptive field 요 센서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특정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을 매핑을 쭉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네. 뭐 매핑 사실 비슷해요. 물론 이제 슬로우 어댑팅이냐, 래피드 어댑팅이냐 이런 거는 이제 분포가 나뉘어져 있지만 얘가 어느 쪽이 뭐 프락시멀이고 어느 쪽이 미들이고 어느 쪽이 디스털이냐 이건 뭐 대략적으로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버랩들이 좀 있기도 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오버랩들이 리셉트 필드에 오버랩이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functional changes in the somatosensory cortex following amputation of a digit. 약간 끔찍한 표현이긴 한데 손가락이 하나 잘렸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매핑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디짓 4가 이렇게 매핑이 돼 있었던 애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얘가 어떤 이유에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요 부분은 좀 갈 데가 없잖아요. 인풋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거 뭐하고 관련이면 이제 플라스티시티가 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핸드 쪽이 여기, 핸드가 여기, 핸드를 주전지는 여기고 센트럴 콜텍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맵을 그려보면은
노멀 핸드 레프레젠테이션은 지금 여기 디짓이 1, 2, 3, 4, 5. 어디가 뭐야? 여기. 엄지가 여기가. 엄지 1, 2, 3, 4, 5. 여기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앰퓨테이션 디짓 3. 가운데 손가락이 잘렸어요. 네. 그 다음에 2가 있었어. 그랬더니 이 레프레젠테이션 어떻게 됐냐면 달라졌죠. 그러니까 3이 없었으니까 얘네들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계를 막 달라졌어. 물론 이제 얘네들이 제일 에피션트하게 얘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얘는 굉장히 빠르게 리와이어링을 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런 플라스티시티에 의해서, 펑셔널 커넥션 플라스티시티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핑이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얘가 매핑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매핑이 천천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맹인은 이 비주얼 인풋이 없잖아요. 비주얼 인풋이 없는데, 콜텍스에서 제일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비주얼 콜텍스예요. 이 머리 쪽에 이 안쪽까지 해가지고 거의 제일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비주얼 콜텍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학 관련 네, 후각은 아닌 것 같고, 청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맹인들 중에서 선천적인 맹인들, 후천적인 경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선천적인 맹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청각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좀 있죠.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얘네들은 청각의 여력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리와이어링에 의해서 청각의 여력이 굉장히 익스텐드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좀 전에 얘기한 거하고 좀 어떻게 보면 또 관련이 있는 건데, B는 differential stimuli, 지금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색깔이 결국 이제 sensory cortex에서의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an owl monkey was trained in a task that requires heavy usage of digit 2, 3, and occasionally 4. 2, 3, 요 가운데 요 세 손가락을 많이 쓰는 일을 막 시켰어야 돼. 보통은 이제 이 멍키 때린다고 얘가 말을 듣지는 않죠. 보통은 리워드를 뭘 하면 얘가 좋아하는 뭘 줘. 그러면은 그냥 계속 그걸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면은 the map of digit in the primary somatosensory cortex prior to training. 트레이닝 전에는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2, 3을 아주 헤비하게 트레이닝 했더니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넓어진 것 같죠? 이렇게 보면 에어리어가 옆으로 extend를 하고 있는 거예요. After several months of practice, 한 6개월 막 이렇게 practice 하면은 large region of the cortex contain neurons activated by the digit used in the task. 그러니까 사용된 그런 손가락하고 관련된 에어리어가 늘어나더라.
Note that specific arrangement of the digit represent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for the monkey shown in figure 114, indicating the variability of the cortical representation in individual animals. 얘가 같은 논문이 안 나오구나. 아닌데? 뭐 어쨌거나 디짓을 보면 얘하고 이제 다르게 생겼는데 그거는 뭐 시험마다 다 다르다. 인디비주얼마다 다 다르다. 똑같은 아울먹기라도 뭐 사람은 똑같아요. 다른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이거는 뭐 얘가 항상 똑같은 방법은 없으니까. 하여튼 얘가 여기서 메시지 중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운동 같은 걸 많이 하면은 얘가 센세이션 자극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센서리 자극도. 그러면은 이 센서리 콜텍스,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에서 이 손가락하고 매핑이 된 에어리어가 익스텐드가 된다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맹인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그 다음 들어가기에는 절반 또 안 오기도 했고 개그 개념이기도 하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질문 있어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익스텐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익스텐드 된 만큼 다른 부분에도 조금 영향이 축소가 되는 그런 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다고 얘가 또 뭐 안 쓰는 건 아니니까. 뭐 2, 3을 많이 쓴다고 해서 지금 여기 얘를 보면은 사실 1도 넓어진 것 같거든. 사실 5만 줄어든 것 같거든. 여기서 보면. 그렇다고 얘를 썼을 때 얘가 또 자극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건 그런데 그렇다고 네. 왜냐면 얘네들 자기 영역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막 안 쓰고 한쪽 안 쓰면 얘가 없어지나? 그렇지는 않거든. 왜냐면 얘가 완전히 인풋이 아예 없어지면 앞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몇번이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한쪽이 아예 인풋이 없으니까, 인풋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얘는 이제 인풋이 없진 않잖아요. 커넥션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뭐, 백그라운드 액티비티 정도로 이제 계속 있을 테니까, 인풋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걸 사실은 이제 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보면 뭐 숨쉬기만 많이 한다고 숨쉬는 뭐 모유수만 다 얘를 차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뭐 백그라운드 인풋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영향은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예측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변할지. 어느 쪽으로 익스텐드가 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예측하기 좀 힘들죠. 근데 얘가 일단 매핑이 돼 있으면은 얘가 변한다는 게 여기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얘가 더 많이 쓰면은 에어레가 늘어나고 인풋이 적어지면은 이제 축소가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퍼머넌트한 게 아니다라는 거가 중요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풋이 없어도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인풋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척추마비. 그러니까 여기 척추가 아예 그냥 신경이 끊어지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 아래 인풋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다 없어지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논문 연구한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얘네들이 제가 알기로 없어지진 않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수업 온라인 수업 취소 일정표 한 번만 더. 일정표? 왜? 제가 오늘이 휴강일로 기억을 해놔서 네. 제가 잘못 적은 게 있나 한번 잘못 적은 게 있다면? 그때 전에 셀프로 아. 주실 때 그거? 알았어. 뭘 보여달라고? 이거 보여달라고 하는 거지? 아이고. 자, 요거 오전 정보인데, 이 휴강일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개교기념일이 휴강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지운 거고, 요 날도 휴강이 아니에요. 그날은 시험이죠. 강의는 없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했는데. 11월 5일 날 제가 없어요. 네. 한국에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학생을 통해가지고 그 중간고사를 이날 보려고 해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일찍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한 10월 말 이 정도에 그러니까 대충 중간 정도를 따진다면 그 정도에 봐야 되는데 뭐 조금 뒤로 미뤄서 시험을 보겠다. 근데 그 시험 범위는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네. 그 밖에 또 질문 있어요? 그럼 10월 15일 오늘은 원래 휴강인가요? 뭐라고요? 저는 빨간 칠이 되어 있어서. 아,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10월 15일. 10월 15일이 오늘이죠. 네. 네. 오늘이,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이 원래 개교기념일이라서 쉬는 날인데, 그 수업 일수가 모자라가지고, 왜냐면 추석을 이게 일주일을 통째로 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중간에 이 수업 시간을 찾기가 힘들어서, 보강 시간을 찾기가 힘들어서, 이 일주일을 그 중간 다음에 보강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일주일을 할 거예요. 근데 개교기념일에 또 쉬면 보강을 또 해야 돼. 근데 그 이상으로 더 늦어지는 거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요 개교기념일 수업을 한다고 그랬었고, 그리고 11월 5일 날은 중간고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없지만. 섞어서 잘못 들은 건가요? 네? 잘못 들었은 거예요. 제가 그래?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를 했죠. 이 두 개는 그 수업이 여기는 지금 오늘 한 거고 11월 5일 날은 수업은 없지만 그 중간고사를 볼 거라고요. 그 인클래스로 볼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설정 학생은 들었을 텐데 유민이 학생은 못 들었을 것 같은데 11월 5일 날 인클래스로 시험을 봅니다. 혹시 문제가 되나요? 안 돼요? 예, 그러면 11월 5일 날 인클래스로 시험을 봅니다. 네, 그럼 다 됐죠?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